재기 알고리즘을 점근적으로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기 호출하는 알고리즘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선 점화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자, 어떤 함수를 자신보다 더 작은 변수에 대한 함수와의 관계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팩토리얼 예를 들었었죠. 5 팩토리얼 같은 경우에는 5 곱하기 4 팩토리얼로 표현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5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를 그보다 크기가 작은 4 팩토리얼로 자기 호출시켜서 알고리즘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기 호출이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 어떻게 분석할 거냐? 우선 점화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 점화식에 맞추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약간 수학이 들어가야 되는데 천천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점화식으로 표현되는 것들은 이런 형태로 표현될 수도 있고 밑에 식과 같이 표현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형태도 될 수도 있고 이런 형태도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원래의 문제보다 크기가 작은 똑같은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제도 똑같죠. fn에서 fn-1이니까 크기가 작은 동일한 f의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점화식으로 표현을 해서 수학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자, 병합정렬을 예를 들어서 재기호출 함수가 들어있는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을 분석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몰지소트라는 병합정렬 알고리즘이에요. 자, 첫 번째 라인에서 Q를 계산합니다. 자, 입력부터 살펴볼게요. A라는 배열이 들어오고 이제 N이 아니라 P랑 R이 들어와요. P는 시작 인덱스고 R은 끝 인덱스입니다. 자, 배열 P 쉽게 생각해서 P를 1이라 그러고 R을 10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배열 A1부터 배열 A100까지 100개의 데이터가 입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라인에서 인덱스의 가운데 값 Q를 계산해내요. P가 1이고 R이 100이니까 자, 100을 나누기 2하면 51.5죠. Q는 정수형이라 그러면 Q를 5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 다음에 몰지소트를 재기호출을 합니다. A 그대로 들어가고 시작이 P고 끝이 이제 Q가 됩니다. 자, 맨 처음 입력에서는 P부터 R까지였는데 재기호출에서는 P부터 Q까지 해요. 그러면 우리가 1이랑 100으로 예를 들었으니까 얘는 1과 50, Q가 50이니까요. 50. 그래서 A1부터 A50까지 50개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기호출 도는 거고요. 세 번째 라인 멀지소트에서 다시 재기호출이 또 되는데 여기서는 Q 플러스 1부터 R까지 입력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51번째 인덱스부터 100번째 인덱스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근사적으로 50개의 데이터가 입력으로 들어가서 재기호출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멀지라는 함수를 수행을 시키는 겁니다. 자, 맨 처음 멀지소트에서 n개의 데이터가 들어왔다 그러면 첫 번째 재기호출에서는 2분의 n개만큼 재기호출이 도는 거죠. 두 번째 재기호출에서도 2분의 n개만큼 재기호출이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기호출이 들어가는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을 분석을 하려면 점화식을 뽑아내야 돼요. 점화식을 뽑아낼 때는 자, 수행 시간을 tn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세요. n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t만큼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요렇게 재기호출을 하니까 자, 재기호출 두 번 했죠. 한 번, 두 번. 그리고 재기호출을 할 때 데이터가 2분의 n만큼 줄여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t 시간이 있는 거고 원래 t에 입력이 n이 아니라 2분의 n만큼 들어가는 거죠. 그게 두 번
재기호출이 되니까 점화식은 지워서 다시 볼게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전체 수행시간 tn은 2번과 3번의 재기호출에 의해서 2 곱하기 t 2분의 n이 시간이 걸리고 1번과 4번에 의한 오버헤드가 걸리는 거예요. 제기가 들어가는 이런 알고리즘은 점화식을 뽑아내고 점화식을 먼저 세워야 돼요. 이 점화식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점화식을 세우고 나면 이 점화식을 그 다음 단계로 푸는 거는 수학적으로 이제 풀어내셔야 돼요. 자, 1단계는 점화식을 만들어내고 2단계는 그 점화식을 수학적으로 풀어내면 됩니다. 점화식을 얻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다음 단계는 수학적으로 푼다고 했죠. 그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푸느냐?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반복 대치로 푸는 것. 두 번째는 추정 후 증명 방법으로 푸는 것. 세 번째는 마스터 정리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반복 대치는 더 작은 문제에 대한 함수로 반복해서 대치해가면서 풀어내면 돼요. 뒤에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추정 후 증명은 수행 시간에 얼마일 거다라고 일단 추정을 합니다. 예상을 하는 거예요. 식을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그 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을 해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처음에 가정이 틀리면 수학적 귀납법으로 검증이 안 되죠. 처음에 가정이 틀리면 답도 틀릴 거니까. 그래서 가정을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추정 후 증명을 하려면 노하우가 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터 정리는 공식에다 그냥 집어넣으면 답이 그냥 튀어나와요. 풀 필요 없어요. 근데 공식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가 한정적입니다. 만약 공식에 집어넣지 못하는 경우면 반복 대치나 추정 후 증명으로 푸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점화식을 얻었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쳐다볼 거는 마스터 정리에 넣을 수 있는지 안 있는지를 보세요. 마스터 정리에 넣을 수 있으면 그냥 마스터 정리로 답을 바로 구해내시면 되고, 마스터 정리로 못 푼다라고 하면 반복 대치나 추정 후 증명 방법으로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럼 각각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복 대치부터 살펴봅시다. 자, 점화식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보통 tn에 대한 점화식이 주고 초기값에 대한 점화식이 주어집니다. 자, 점화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반복 대치는 반복해서 계속 대치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식을 적으면 tn은 tn-1 원래 식부터 가지고 왔죠. 그럼 여기서 자, tn-1을 대치를 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 식에서 n에다가 n-를 집어넣어 봐요. 우리가 tn-를 구해야 되니까 n에다가 n-를 집어넣으면 자, 이렇게 되죠. 정리를 하면 t에 n-2 더하기 c가 되겠죠. 그래서 t에 n-1을 t에 n-2 더하기 c를 대치를 시켜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럼 이 식이 되겠죠. 그죠? 더하기 c가 위에서부터 그냥 내려오는 거고, 정리하면 t에 n-1 더하기 2c가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반복해서 대치를 하는 거예요. t에 n-2를 구하는 겁니다. 어디서 구해요? 원래 식에서 구하면 돼요. 이제 n에다가 n-2를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t에 n에 n- 들어가는 거니까 n에 n- 집어넣고, 오른쪽에도 n에 n-2를 집어넣고 그냥 푸시면 돼요. 자, 얘 정리하면 t에 n에 빼기 3 더하기 c가 되겠죠. 그럼 요 파란 식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t에 n-3 더하기 c가 되는 거고, 뒤에 2 더하기 c는 2 더하기 c 그대로 오시면 되고, 정리하면 t에 n-3 더하기 3c가 돼요. 이것을 t가 1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면 요 식이 뽑혀집니다.
몇 번 대치를 하다 보면 규칙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규칙에 맞춰 가지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자, 대치할 때마다 2가 3으로 변했고 C 앞에 곱해지는 수가 2가 3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게 1까지 내려오면 이게 n-1번 할 거니까 n-1이 C 앞에 곱해지게 되겠죠. 풀면 자, t1은 앞에서 C보다 작다 그랬어요. 그래서 C로 바꿔주고 등호는 여기서 C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등호를 부등호로 바꿔주는 겁니다. n-1 더하기 C는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시면 되고요. 우측식을 정리를 하면 CN이랑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TN은 어떻게 돼요? 이 부등호가 내려와서 CN보다 작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수행시간 TN은 N의 1차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적을 수가 있죠? 5에 N으로 적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작다 그랬으니까 상한인 거예요. 상한이고 C는 이제 필요 없죠. C는 필요 없고 N만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5에 N으로 적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점화식이 이렇게 주어지면 이놈은 5에 N이다 라고 적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풀어내는 게 수행시간을 분석을 한 거예요. 반복 대치 두 번째 예제입니다. 점화식이 이렇게 파란 박스처럼 주어졌어요. 초기값도 주어졌고요. 그러면 다시 또 반복해서 대치하면서 풀면 됩니다. 원래 식에서 자, t의 2분의 n을 구해서 대치시킬 겁니다. 자, 어디서 구하느냐? 첫 번째 식에서 구하면 돼요. n에다가 2분의 n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양변에 다. 그럼 풀어볼까요? t의 2분의 n은 2 곱하기 t의 2분의 n 곱하기 2분의 1인 거죠. t의 2분의 1이 있으니까 더하기 n의 2분의 1부터 대치를 시키니까 이렇게 됩니다. 풀면 2의 t의 2의 제곱 분의 n이 되고요. 더하기 2분의 n이 되죠. 그럼 이 녹색 박스를 t의 2분의 n에 대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똑같죠? 원래 2 내려오고 원래 n 내려오고. 그래서 우측과 같이 정리를 하면 오른쪽처럼 나옵니다. 자, 이제 t의 2의 제곱분의 n을 대치를 시키면 똑같이 원래 식에다가 이제 2의 제곱분의 n을 집어넣어서 n에다가 각각 집어넣어서 풀어주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 다시 정리하면 오른쪽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팁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요. 요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러면 일반 식을 찾기 위해서 K번 할 때까지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풀면 돼요. 자, 몇 번 대치를 하다 보면 규칙을 찾을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썼던 거 좀 지우고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하다 보면 규칙을 찾을 수가 있어요. 보시면 2가 3이 변했고 2가 똑같이 3이 변했고 2가 3이 변했어요. 그러면 계속 내려오다 보면 2의 k승이면 n 나누기 2의 k승일 거고 n 앞에도 k 곱해질 거예요. 자, 확인해 볼까요? 여기도 보면 3이고 3이고 3이죠. 위에서도 2구 2구 2예요. 그래서 두 번 정도 하고 한 번 더 해보면 아마 2의 4승 t의 n 나누기 2의 4승 가로 닫고 더하기 2의 4승 곱하기 n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 정도 하다 보면 이렇게 일반식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반식을 이렇게 찾았으면
그 다음 목표는 요 t 안에 있는 변수를 2k분의 n이라는 변수를 1로 만드는, 즉 t1으로 바꿔주는 k 값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t1이 1보다 작다는 것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 안에 있는 변수를 1로 만드는 k 값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지우고 계산해 봅시다. 자, 2k분의 n. 자, 요 안에 있는 거예요. 얘가 1이 되는 k 값이 뭐냐? 이거를 풀면 n은 2k 승이고요. 그러면 이걸 로그로 풀면 로그 미수 2의 n 이 k가 되겠죠. 자, 요 k 값을 어디다 넣어주냐? 여기에다가 넣어줍니다. 자, 대치를 시키면, 자, 풀어볼게요. 오른쪽 위에다가 2의 로그 미수 2의 n t의 n 나누기 2의 로그 미수 2의 n 괄호 닫고 더하기 k가 로그 미수 2의 n이다 그랬고 d에 n이 곱해졌죠. 자, 이거 정리를 하면, 자, 로그 성질 기억나세요? 자, 이 같으니까 이놈은 n이랑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미수 2 같으니까 이것은 n이랑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n 곱하기 t에 n 나누기 n이 되니까 1이죠. 1 더하기, 요거는 반대로 쓸게요. n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로그 2의 n이 됩니다. 자, t1이 1이라고 했으니까 부동어로 바뀝니다. 여기가 부동어니까요. 이퀄이 부동어로 바뀌고 n 곱하기 1은 안 써줘도 되죠. 얘가 1이니까 그냥 더하기 n 로그 미수 2의 n이 됩니다. 그럼 이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최고차 항이 뭐예요? 최고차 항은 n 로그 n이 n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n 로그 n만 남아요. 그리고 작다라고 했으니까 tn이 작다라고 했으니까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지우고, 이 점화식으로 표현되는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냐? 5에 n 로그 n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병합정렬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병합정렬의 수행시간이 이런 식으로 5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처음 재기호출이 막 복잡하게 있으니까 점화식을 이렇게 뽑아내야 되는 거고 1단계로. 2단계로 반복 대치를 통해서 풀면 그 병합정렬은 5에 n 로그 n만큼 수행시간이 걸린다라고 우리가 분석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점화식이 주어졌을 때 수학적으로 풀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추정 후 증명입니다. 자, 앞서 대치로 풀었던 문제를 똑같이 추정 후 증명으로 풀어볼게요. 점화식이 tn은 2 곱하기 t 2분의 n 더하기 n으로 주어졌어요. 자, 추정을 합니다. 일단 답을 가정을 해야 돼요. 자, tn은 5n 로그 n이다 라고 추정을 했어요. 이 추정해서 뭘로 추정할 건지는 이 노하우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틀리게 추정하면 틀린 답이 나오는 거고, 증명이 안 돼요. 이게 맞다는 게. 추정을 제대로 하면 증명이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증명이 제대로 될 때까지 추정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쉽게 풀어야 되니까, 자, 일단 답이 맞는 것으로 추정을 해봅시다.
자, ON 로그 N이라 라고 추정을 했어요. 이렇게 추정을 하면 O의 수학적 식의 정의에 따라서 Tn은 N 로그 N의 C를 곱한 값보다 작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박스와 같이 추정이 되면 이 추정되는 것을 원래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제대로 증명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자, 원래식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색을 바꿔서 자, t에 2분의 n에다가 대치를 시키는데 우리가 추정한 값으로 대치를 시키는 거예요. 자, t에 2분의 n에 우리가 추정한 값을 대치를 시켜 넣게 됩니다. 자, 2분의 n이니까 이 n과 이 n과 이 n에 2분의 n을 집어넣어 가지고 추정한 값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t에 2분의 n은 c에 n에 2분의 n 들어가고 로그 n에 2분의 n 들어가서 이 식이 되죠. 그럼 이 식을 t의 2분의 n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풀면 이 식으로 정리가 되죠. 자, 처음에 추정할 때 5라고 했으니까 작다랍니다. 그래서 작다라고 바꿔주고 그 다음 식으로 정리를 하면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다시 정리하면 여기까지가 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또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자, 최고차항은 이 부분이에요. 그죠? 그 다음 뒤에 n 곱하기 블라블라 얼마가 있습니다. 자, 추정 후 증명에서 증명이 완성이 되려면 처음에 추정했는 식과 똑같은 식이 나와야 돼요. 요 식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요게 1번 식을 찾아보면 cn 로그 n 더하기 뒷부분 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여기 있죠. 자, c가 충분히 크면 1보다 훨씬 더 큰 값일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C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러면 자, 지우고요. 그러면 자, 요 1번식은 cn 로그 n보다 같거나 작게 되죠. 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 부분이 음수가 될 거니까. 음수가 되니까 cn 로그 n, cn 로그 n보다는 작게 되죠. 이 식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똑같은 처음에 추정했을 때 A로 추정했는 거랑 결론 B가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똑같이 나와야 돼요. A와 B가 똑같이 나와야지 추정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똑같이 나왔으니까 이 식은 수행 시간이 5의 n 로그 n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곳에서 여기 음수라고 말했는 게 음수가 아니라 만약에 양수였다라고 하면 이 부등호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자, 지우고 자, 보시면 1에서 귀납적 가정을 이용을 해서 나올 때 요 2항이 음수라야지 요 3항의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3 있고 3 있으면 이게 작다라고 하려면 뒤에 뭔가를 이렇게 빼줘야 되잖아요. 뭔가를 빼줘야지만 3, 3이 있을 때 작다라는 부등호가 나오니까 이 2항이 음수가 나와야 돼요. 이 2항이 음수가 안 나오면 증명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증명이 왜 안 되느냐? 추정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A와 B가 똑같이 나오도록 증명을 해야 돼요. 만약에 추정이 틀리다 그러면 A와 B가 틀려집니다. 그러면 A의 추정을 바꿔가면서 A와 B가 똑같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정 후 증명은 try and error예요. try 해보고 error 나면 다시 try 하고
트라이 해보고 에러 나면 다시 트라이 하고 맞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 후 증명은 추정을 잘 해야지만 빨리 풀 수 있고 추정을 잘못하면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그런 풀이 방법입니다. 추정이 잘못되었을 때 안 풀리는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앞에 식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뒤에 n이 아니라 이제 1로 바뀐 겁니다. 추정을 똑같이 5의 n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tn은 cn보다 작다라고 추정을 한 거죠. 자, 그럼 원래 식이 내려와서 풉니다. 요 t에 2분의 n에다가 이 식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똑같이 부등호 들어가고 t에 2분의 n에 cn이 들어가요. c에 n이 2분의 n이니까 n에 2분의 n을 넣어가지고 c에 2분의 n 더하기 1이 되죠. 다음 라인으로 내려오면 cn 더하기 1이에요. 자, 이 A 추정이 맞으려 그러면 이 식이 결론이 똑같이 A와 똑같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2번이랑 3번이 똑같지 않죠. 이렇게 못 내려오잖아요. 그죠? cn 더하기 1이 cn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못하니까 이 A라는 추정은 틀린 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정이 틀려서 추정을 다시 해서 다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추정을 잘못해서 증명이 안 되는 예제입니다. 자, 그럼 추정을 다르게 봅시다. 추정을 cn-2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앞에 식은 똑같습니다. 주어진 점화식은. 자, 추정을 cn-2다 라고 하면 자, t의 2분의 n에다가 추정한 값을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서 n에다가 2분의 n 넣으면 되니까 2분의 n은 c에 2분의 n 마이너스 2와 같게 되고 얘를 t의 2분의 n에다가 집어넣으면 이 식이 나오게 되죠. 정리하면 cn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러면 cn-3은 cn-2보다 항상 작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추정했던 A와 결론으로 나왔던 B가 똑같은 식이 되죠. 그러면 추정 후 증명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은 cn-2보다 작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점화식 이거는 추정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 추정이 맞으니까 결국에 쓸 수 있는 거는 5의 cn-2도 결국에 n이니까요. n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작다고 했으니까 상한인 거고요. 그래서 이 점화식의 알고리즘은 5의 n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앞장으로 다시 가서 자, 우리가 그냥 5n으로 두고 cn으로 두니까 증명이 안 됐죠, 여기서는. 근데 답은 5n이 맞기는 해요. 근데 식을 이런 식으로 적어 놓고 증명을 해서 들어가면 추정 후 증명이 성립하지 않아서 여기서는 틀린 게 되지만 자, 다시 다음 장에서 cn-2로 해서 추정 후 증명 방법으로 들어가면 정확하게 맞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5n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추정식을 제대로 세워야지 증명이 되는 거예요. 5n이 나왔다고 해서 증명 좋은 게 아니라 5n이란 답을 이끌어내는 상황에서도 추정식을 잘 정의를 해야지 추정 후 증명이 증명된다라는 좋은 예제입니다. 자, 마지막 마스터 정리입니다. 마스터 정리는 점화식이 이 빨간색 박스와 같은 형태로 나왔었을 때는 마스터 정리에 의해서 바로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t에는 2 곱하기 t의 2분의 n 더하기 n이다 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자 A는 2가 되고 B는 2가 되죠. 그리고 fn n의 함수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마스터 정리에 그냥 바로 넣으면 돼요. 자, 다른 예로 tn은 n 곱하기 t의 2분의 n 더하기 n이다 라고 하면 자 보세요. 자 t 앞에 a가 곱해져 있어야 돼요. 근데 t 앞에 n이 있습니다. n의 함수예요. 그러면 얘는 상수 a로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마스터 정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반복 대치나 추정 후 증명 방법으로 수행시간을 구해내야 됩니다. 알고리즘의 점화식을 구했는데 마스터 정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나왔다라고 하면 자, 마스터 정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봅시다. 자, 이 HN이란 식을 이렇게 만들어내야 돼요. 자, A는 여기서 A부터 오고요. 여기 있는 B는 여기서부터 B로 옵니다. 그래서 H라는 식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는 지우고요. 이 FN이랑 HN 두 식의 크기를 비교를 해서 차수를 비교를 해가지고 1번, 2번, 3번 경우 중에 하나로 나누어서 수행시간을 얻어내면 됩니다. 자, 1번부터 보면 어떤 양의 상수 입실론에 대해서 fn 나누기 hn이 계산을 해보니까 5의 n의 입실론 분의 1 형태로 상한이 이런 형태로 나오면 수행시간은 세타의 hn을 그대로 집어넣어 주면 돼요. 이거는 hn의 차수가 보통 더 큰 경우예요. 그래서 5에 n이 이 분모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hn이 fn보다 더 무거운 경우에는 이 1번 경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양의 상수 입실론에 대해서 똑같이 fn 나누기 hn을 했었을 때 오메가에 n이 이제 분자에 있어요. 분모가 없죠. 그러면 fn이 더 크다는 경우입니다. hn보다는 차수가 더 높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tn은 세타의 fn으로 나타내집니다. 답이 그냥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똑같이 fn 나누기 hn으로 했는 게 차수가 분모랑 분자랑 똑같아요. 세타 상수의 형태로 나오면 수행시간 tn은 세타 hn 로그 n이 됩니다. 자, 지워서 다시 보시면 자, 결국에는 fn hn hn은 원래 점화식으로부터 이끌어내야 되는 거고요. a 값과 b 값을 알아내서 그래서 fn 나누기 hn이 자 h가 차수가 더 높은지 혹은 f가 더 높은지 혹은 두 개가 같은지를 쳐다봐서 1번 답이나 2번 답이나 3번 답 중에 하나로 맞춰 쓰시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정확하게 보려면 여기서 어떤 상수 C와 충분히 큰 모든 N에 대해서 A, F 뭐 이런 식도 다 봐야 되고 하는데요. 자,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HN이 더 무거우면 HN이 수행 시간을 결정을 해서 답이 TN은 세타의 HN이 되는 거고 FN이 더 무거우면 FN이 수행 시간을 결정을 해서 세타의 FN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HN과 FN이 같은 무게면 HN의 로그 N을 곱한 게, 즉 3번 답처럼 수행시간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점화식이 tn은 2 곱하기 t의 3분의 n 더하기 c라고 나왔습니다. 자, 마스터 정리에 넣을 수 있는 형태가
자, 앞장을 한번 볼까요? 이 형태죠. tn은 a, t, b분의 n 더하기 fn입니다. 뒷장에서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tn은 a 곱하기 t의 b분의 n 더하기 fn 형태입니다. 자, 마스터 정리에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봐야 돼요. 자, a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c가 붙었어요. 자, 근데 fn, n의 함수로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상수도 n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n의 영승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뒤에 n의 영승이 곱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이 상수가 있어도 fn으로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b는 3이 되겠죠. 그래서 a는 2, b는 3. 그래서 hn을 구해냅니다. hn은 자, 앞에 나왔던 식을 다시 여기다가 적으면 hn은 n의 로그 밑수가 b고 위에가 a입니다. 그래서 a, b 값 집어넣으면 hn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fn은 그냥 c가 됩니다. 그냥 c가 되는 거죠. 자, hn이 무거워요? fn이 무거워요? hn이 무겁죠. 그래서 앞에 마스터 정리 1번에 의해서 마스터 정리 1번이 tn 수행 시간은 세타의 hn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hn을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럼 수행 시간은 이렇게 바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도 hn 구해서 hn과 fn 비교를 해서 자, 이거는 hn이랑 fn이랑 수를 비교를 하면 n의 1승인 거고 이건 1보다 작은 숫자죠. 그래서 fn이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타에 fn이 들어가서 마스터 정리 2번처럼 수행 시간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예제는 hn이 이렇게 나와요. fn도 똑같이 n입니다. hn과 fn이 똑같아요. 그래서 마스터 정리 3번에 의해서 자, 세타의 hn 곱하기 로그 n입니다. 그래서 hn 곱하기 로그 n으로 답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스터 정리를 쓰면 뭐 증명하거나 반복 대체할 필요 없이 바로 수행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